오늘 아마 이제 주제하고 좀 연관되는 게 아마 내용식적인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요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쇼룸을 만들었어요. 브랜드 쇼룸을. 그래서 그 브랜드 쇼룸에서 하는 활동들하고 이런 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법과 같은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오늘도 일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사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의식이 있어서. 근데 명란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계속 일본하고 경쟁을 사실 해왔던 회사거든요. 경쟁해왔던 회사인데, 일본이 명란에 있어서 사실 저희한테서 하나의 거대한 성과 같은 사실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정말 전통적인 제법은 지금 없어요. 없고,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명란 제법이 사실 일본의 카라시 멘타이코 제법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제법입니다. 그래서 카라시 멘타이코라고 하는 건 저렴화된 명란인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거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일본 것도 있지만 다양성도 쭉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특성상 이제 식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일본 가보면 단일 품목을 많이 하거든요. 명란 만든 사람 명란만 만들고, 젓갈도 하나 만들면 하나 만들고, 이렇게 단일 품목을 제조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실제로 보면 뭐 거의 100년씩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축적되는 암묵적인 지식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 미세한 노하우들을 따라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 보고 있으면 정말 뭐 어떤 데서 보면 뭐 절망감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제법이다 보니까 이 제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이북 지역에 그런 제법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제법이 우리한테 완전 잊혀졌고, 그리고 명태농으로 발전되고, 그 사이에 일본에서 제법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주로 부산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제법이 많이 퍼져 있고, 원형은 이제 일본의 카라시 멘타이코 제법이 그게 많이 이제 변형이 많이 되고 한국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것들이 또 역시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떤 이제 특성들이 변화됐는지가 되게 재밌는 하나의 또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음식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국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섞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란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작업자들 보면 안에 뭐 평균 8년 차, 많으신 분들 15년 차, 물론 이제 더 많으셨던 분들 다 퇴직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들이 되게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R&D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저희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이제 R&D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쌓이면 나중에 뭐 IoT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접목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충분히 경쟁해 볼 수 있는 제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명란 원조 국가로서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좀 명란에 대해서 공정한 문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맛에 대한 건데요. 이제 제가 맛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옛날에 이제 이 명란 처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공장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 그때 이제 연수를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아무래도 일본 회사에서 한번 느끼고 오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갔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명란 중에 후쿠야 회사의 명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후쿠야 회사가 일본에서 원조 회사였고, 이제 그 회사가 부산 초량동에서 이제 자기가 먹었던 그 명란의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일본 홋카다에서 정착해서 제법을 개량했거든요. 그게 카라시 멘타이코 제법이 됩니다. 그게 제법이 돼서 일본에서 확산이 되고 시장이 거의 10배 이상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명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서 그 명란이 너무 맛있어서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회사에서 이제 명란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펌프 테이블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팩토리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그걸 가져오는 내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맛일지 되게 설레고 행복하고, 근데 이 명란이 또 냉장이 유지가 잘 돼야 그 맛이 나는데, 이걸 냉장 유지를 잘 못하고 친구가 그렇게 하면 화도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되게 생겼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슴이 정말 설레었던 이제 그런 맛들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사실 저희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하나의 큰 과제거든요.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아까 찔러서 나오는 맛인지 아니면 요리로 접목돼서 나오는 맛인지, 여기도 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특성은 맛 자체를 감각적으로 탁 찔러서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MSG도 사용을 하게 되고,
설탕도 사용을 하게 되고 첨가물 사용이 좀 많지만 실제 먹었을 때는 정말 감각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는데 아까 요리에 접목돼서 나중에 맛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발효식 같은 게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들을 어떻게 조금 그 가슴 설레이는 그 맛을 어떻게 잡아내는 게 되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정말 그 뭐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이제 좀 대줘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저희 이제 R&D 센터를 만들 때 만만 연구원 연구원들을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가스프레의 맛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쇼룸을 만들어서 명란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명란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사실 요리입니다. 어디에서도 사실 맛볼 수 있는 이제 완성들이 있는 요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아직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연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바질 페스토에 있는 명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맛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제품으로 만드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명란 종주국으로서 일본으로 경쟁한댔을 때 이런 게 있어야 사실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내용 지식적인 개념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선재 스님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자연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거다. 음식이는 자연과 사람, 음식이라고 하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게 정말 100%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슬로푸드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 듣고 그 노민영 대표님의 내용미식적인 개념 이제 그게 또 이탈리아에서 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공감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을 통해서 뭐 전통하고도 연결이 되고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까 오정 선생님께서 지역성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이제 미식의 개념, 맛의 개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활동으로 녹여낼 것이냐, 같이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를 만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브랜드 쇼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장하고 별도로 쇼룸을 만들었는데 이제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여기 공간이 초량이 있습니다. 초량이 옛날에 이제 그 해방 때 있었던 판잣집들이 많아요. 여기가 가장 부산스러운 곳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컬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옛날 집을 이렇게 리뉴얼을 해서 이제 앞에 들어가면 있고 앞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 거실 여기가 이제 일종의 포토존이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차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주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보이는 게 부엌인데 주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의 가장 핵심은 사실 부엌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려져 있고 여기 이제 부엌입니다. 이렇게 이제 뿌려져 있고 여기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면 하나의 미니 클로셋처럼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뿌려졌는데 여기 인원이 한 20명 정도 꽉 차서 들어가면 20명이고 실제 한 넉넉하게 앉으면 10명 정도 되게 조그만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명란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식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약 직전에 가서 보니까 식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왕 어차피 식당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그냥 보여주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향하는 거, 우리 브랜드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쪽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지금 실제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 그 셀프 쿠킹입니다. 셀프 쿠킹. 그래서 이제 그 셀프 쿠킹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반드시 명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요리 메뉴를 분기별로 메뉴를 한 3-4개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현대 쿠킹 라이브러리처럼 저희가 식재료 다 준비해서 드리고 레시피까지 짜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게 만들어서 예쁘게 모양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거기서 앉아서 드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2시간을 그냥 아예 클로즈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팀이 와서 2분이서 많이 했으면 그 공간 자체를 아예 그냥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느낌 자체.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셀프 쿠킹이잖아요. 이게 직접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이걸 잡았냐면 저희 일단 첫 번째는 저희를 위한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식품회사로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뭔가 물건을 가져와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인 라인은 짜지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이다 공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요리로까지 감성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조금 더 요리하고 친숙해지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제 부엌을 센터에 놓고 셀프 쿠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의외로 요리에 되게 약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리를 구성해서 줬을 때는 정말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이제 요리 있잖아요. 요게 지금 명란 욕이고, 요게 라비올리고, 요게 샐러드거든요. 근데 요 안에 다 명란들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요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더 없애가지고 이 공간에서 2시간 동안에 그래도 요리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느낌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이 요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가 되게 쉽고 재밌고 행복하다는 쪽으로 가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요리에 쓰이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좀 요리를 매개로 해서 명랑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인스타에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인력이 없어서 인스타 마케팅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소비자들이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인스타에 데어드 하우스나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에 덕화명란 보시면 하고 올라오는 이제 피드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전부 다 소비자들께서 그냥 보시고 다 올려주신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좀 팬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사실 기분 좋고 이제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공간에 조그마한 미니 글로서리를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미니 글로서리를 만든 이유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사실 식품회사로서 이제 저희 명란 안에도 소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가수, 육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어떤 제품을 썼는지, 뭐 중국쌀을 썼는지, 한국쌀을 썼는지, 아니면 한국쌀을 썼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썼는지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식품회사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썼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게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생존 경쟁에 놓여 있는 이제 식품회사한테 보이지 않는 식재료까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런 자기들 윤리와 철학에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식재료 고민들 저희도 계속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게 요리하고 접목이 되니까 이 식재료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뭐 예를 들면 소금이라든지 뭐 간장이라든지 참기름 이렇게 명란하고 관련된 식재료들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썰렉해서 좀 보여주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이 이걸 보셨을 때 조금 더 마음이 식재료 쪽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한테 준 과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게 이제 식재료에 대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식재료지만 정말 좋은 식재료를 좀 써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사펀드의 박종 대표님하고 계속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사펀드에 좀 썰렉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지 뭐 그 안에 들어간 소금이라든지 가스오 육수라든지 이런 것 썰렉을 좀 같이 해가지고 좋은 걸 받아서 제품을 내보고 싶다 하는 건데 이제 기존 메인 제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냐면 트랙 2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하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제 트랙 2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보고 가능하면 만약에 이게 기존의 제품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식품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혁신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뒤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저희 제품의 파세지 다 뺐거든요. 첨가물. 그리고 빼는 과정이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자체를 조금 더 혁신시키고 좀 더 시장 자체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네오 미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선한 문구인데 이제 이 선한 문구가 전략으로 연결이 되면 상당히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MSC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수산물에도 보면 명란이 잡힐 때 지금은 어장이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의 베링에 이렇게 두 군데로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베링에 있는 업체들은 다 MSC 인증을 다 받습니다. MSC 인증이 뭐냐 그러면 지속가능업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을 때 뭐 어구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인증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 다 업체들이 MS 인증을 다 받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문화 자체가 계속 그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걸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되게 안목이 까다롭고 친환경적인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사실 인식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어려우니까 미국 업체들은 MS 인증을 다 받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접목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내서 시장에서 이제 이게 주류가 된다 했을 때 러시아 업체들이 그런 압력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MC 인증을 따게 될 것이고 그래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로 제품들을 조금 만들어서 혁신을 좀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넣어놨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이 안에 이제 저희들이 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읽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나 학습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슬로푸드적인 개념이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오보이처럼 이렇게 친환경적인 잡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좀 썰레 계산에 음식에 관련된 편집샵 형태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매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다양한 어떤 지적인 커뮤니티 활동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이제 부산은 서울하고 달리 되게 그 음식 인문학 강의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지만 그래도 출장 오실 때 잘 연결해서 이런 음식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이제 그런 콜래보들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지역 그 활동가들하고 그런 콜래보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쪽 공간에서 저희 경영 스타디움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면서 좀 더 이제 이런 지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공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제 네오 미식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오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전략으로 삼아서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어떤 하나의 혁신 전략인데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게 분량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농사본다고 했던 거거든요. 처음 이제 명란에 색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발색제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일본식 제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 제법은 100% 다 발색제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근데 햄에도 들어가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발색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햄보다 훨씬 더 소량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이거를 영양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음식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하는 부분에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에 대한 이슈 때문에 농사펀드하고 같이 이걸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게 한 1년 전에 이걸 했는데 이때 이제 되게 인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찌됐든 되게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 계속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뭘 했냐면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와디즈라고 여기가 넘버원이거든요. 여기하고 했을 때 정말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디즈하고 해서 이게 한번 되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걸 딱 보고 이제 저희 지금 메인 비즈니스 구조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데가 홈쇼핑하고 이마트거든요. 홈쇼핑에서 이걸 바꾸겠다고 그래서 홈쇼핑 바꿔봤어요. 홈쇼핑 바꾸니까 이마트 바꾸겠다고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만든 제품 전부 다 발색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그 음식에 대한 암묵들이 또 까다로워져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기존 시장까지 혁신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누가 먼저 가져가거나 이게 사실은 하나의 되게 유용한 혁신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저희가 이제 생각에 아까 그 MSG 인증 마크를 붙이는 제품도 있고요. 아니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아까 이제 농사꾼다고 그런 식재료로 콜라보하는 그런 제품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요즘 이제 포장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포장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혀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명란의 작법들을 복원해내는 거, 이제 그런 제품들. 사실 이런 쪽으로 나간다 했을 때 이건 정말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내용미식적인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책임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음식인의 책임을 다한다는 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으로 연결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장 가치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잘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소비자한테 약간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제가 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저는 이제 불편한 소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한 소비를 강요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할 때 만약 친환경적인 소비를 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브랜드를 따져서 한다, 아니면 직거래 습관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불편하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계속 선택해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들의 불편이 감지가 되면 계속 줄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